이번 시간에는 미분 방정식에 대한 실제 사용하는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 그리고 상관이 없으니까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하는 뉴턴의 냉각 법칙은 물질의 온도 변화율이 온도의 변화율이라는 건 유리라는 건 속도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를 속도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변화율이 물질의 온도와 이게 물질의 온도예요. 온도와 그 물질도 주변 매체 온도차 이게 이제 주변 온도인 거죠. 온도와 온도차 온도차가 크면 바깥으로 열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 온도가 더 크다. 이보다 그러면은 열이 들어오겠죠. 주변에서부터 얼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주변 온도가 높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값이라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값이라는 온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플러스 값이 온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런 데서는 그래서 비례한다고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뜨거운 커피가 있을 때 커피가 식하는 정도는 커피를 둔 장소의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어쨌든 간에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는 T-TM 요때 요 K를 이제 비례상수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라고 그래요. 열을 얼마나 주변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주변 온도에 따른 영향 요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 주변에 쇠가 있어요. 쇠가 있는데 주변에 물로 차 있다. 그러면 아니면은 주변에 공기로 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물에서 똑같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물과 직접 닿아 있는 그 쇠가 온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도 더 훨씬 더 열을 잘 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은 열 전달을 뜨거운 물질로부터 차가운 쪽으로 바꿔 외부가 찰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거에 따라서 열을 얼마나 잘 다른 쪽으로 전달하느냐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온도가 90도씩 커피를 실내에도 온도가 90도라고 그러면은 처음에 온도가 90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온도가 90도니까 T 제로가 90도인 거죠. 그렇죠? 당연히 생략하겠습니다. 4분 후 4분 후 온도를 쟀더니 40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따른 조건인 거예요. 이거는 초기 조건, 이건 어떤 시간에 따른 조건. 실내 온도가 20도씨고 시간이 T일 때 커피 온도가 TM은 실내 온도, 주변 온도 20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 분리를 하면 되겠죠. T 마이너스 양변을 T 마이너스 TM, TM은 20이니까 나가겠습니다. T는 A 곱하기 DT. 양변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이거는 로그가 될 겁니다. ln E 마이너스 20에 A E C1 그렇죠? 양변의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 얘는 T 마이너스 20은 익스포넨셜 KT 곱하기 C1 뭐 C2라고 보셔도 되고 이거는 T는 20 이 익스포넨셜 C1 자체를 그냥 C라고 놓겠습니다. C 익스포넨셜 KT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미분방정식을 푸는 일반 해입니다. 일반 해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C 알아야 되고 K 알아야 되잖아요. 0일 때 90도다. 즉 T가 0일 때, T가 0일 때 90은 20 플러스 C겠죠. T가 0이면 1이니까. 그럼 C가 70이네요. 그렇죠? 70. 4분 뒤에 40도라고 그랬어요. 40은 20 플러스 70 익스포넨셜 K
그러니까 4분이니까 그냥 분단위로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K 값을 구할 수 있고 시간이 틀 때 커피 온도를 구하라. K 값은 20이고 7분의 2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K는 4분의 1에 ln 7분의 2. 7분의 2는 1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렇죠? 울프람 알파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ln 2 나누기 7. 그렇죠? 마이너스 값입니다. 당연히. 왜? 1보다 작으니까 1이면 0이거든요. 마이너스 1.252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요 그래프를 한번 실제로 그려보면 t는 k가 요거니까 실제로 한번 그려보죠. 플러스 그렇죠? t는 RT네요. 아니면 t 대신에 이제 온도 대신에 y를 넣을 수도 있겠죠. y는 20 플러스 70 곱하기 c가 70이니까 k는 익스포넨셜에 ln 7 로그 속성 아시는 분은 뭐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씁시다. 그다음에 이 스몰 t 시간 대신에 x를 썼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봤을 때 우리가 k가 단위가 분분의 1이에요. 미닛 1분의 역수. 그래야 위에가 지수가 쌍수가 나오니까. 근데 여기 우리는 사실 마이너스부터는 관심이 없잖아요. 왜냐면 시간이 x가 시간인데 마이너스 시간은 관심이 없으니까 x는 from 0부터 10분 사이 그 구간에서만 그려주죠. 네. y from 아까 처음에가 90도였잖아요. 그렇죠? to 0 바꿀 때 하면 0 to 90 0 to 90도까지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y는 90 to 0 to 90 처음에 90도였다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주변 온도가 20도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20도 되는 거는 금방 떨어지네. 한 2분? 한 이거를 결정하는 건 요 K 값이 되게 결정을 많이 하겠죠. K 값. 지수에서 시간은 뭐 시간이니까 K 값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K 값이 마이너스 0.5다. 로그 아까 7분의 1점 얼마였잖아요. 마이너스 0.5다. 0.1이다. 마이너스 0.1. 0.1이다. 아까 L은 7분의 2도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금방 떨어진다. 얘는 되게 천천히 떨어지죠. 그래서 열을 얼마나 어떻게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는 되게 다른 거라. 마이너스 0.1이면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1만 해도 0.7이었나. 아까 되게 완만하게 떨어졌는데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K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물리적으로는 주변으로 열을 얼마나 주느냐, 뺏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정식들이 미분 방정식에서 결정이 돼요. 특히 여기서 보면 한 번 변하기 변화율이잖아요. 변화율로 많이 결정을 공식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어떤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과 상호작용하거나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화학물질 변화는 화학 반응이라 한다. 화학 반응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하고 B가 반응해서
C하고 D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이 A의 농도, 반응물의 농도의 변화량은 그렇죠? K가 양수라고 한다면 얘는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음수가 된다 얘기는 점점 줄어드는 건 얘는 줄어들 테고 반응물 쪽은 줄어들 테고 점점 늘어나는 건 생성물 쪽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K가 이 비례상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C가 반응물이냐 생성물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생성물이 점점 늘어날 테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C 자체가 뭐 다음식 요거는 이게 반응물이라고 반응물 점점 시간에 따라 줄어들겠죠. 화학 반응의 속도는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과 방울 농도 변화로 정하는데 이러한 방법적 농도 변화는 다음과 같이 비분방지로 설명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많았어요. 100만큼 있었는데 시간에 따라서 90, 80, 70, 60. 그러니까 100만큼 있을 때는 더 속도가 빠르겠죠. n이 양수라고 한다. 그래서 화학물의 물질 농도 중에 이게 생성물과 뭐 반응물에 따라 다른데 이게 만약에 반응물이라고 한다면 줄어들 거고 생성물이라고 한다면 늘어날. 다음식은 3부틸 브로마이드. 이게 3부틸 브로마이드. 이게 브롬인데요. 물을 결합해서 부틸 알코올하고 그다음에 브로민 화수소.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다. 아까 보면 이 T분의 이 C는 마이너스 K의 Cn승. 그래서 C는 이제 T의 거고요. 그래서 K가 0.0537 마이너스 0. 단위를 써줘야 되는데 단위들은 수학이라고 그러니 별로 많이 안 쓰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하실 때는 단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 C에 N이 이룰 수 있네요. 좀 편수분을 하면 되죠. C분의 1에 DC는 마이너스 0.0537 로그 C 그래 C는 0.0537 E 플러스 C1 C는 C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0.0537T 저 왜 C0 썼냐면 T가 0이면 이게 1이거든요. 처음 농도에 해당됩니다. C0 시간이 0.1이라는 이게 0.1이죠. 4시간 후 이거는 아마 시간 단위인가 봐요. 그럼 얘가 아마 시간에 마이너스 1세일 겁니다. 단위가. 이걸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0.2에 exponential 마이너스 0.037 곱하기 4가 되겠죠. 한 가지 보면은 요 자연상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이 지수함수 쪽으로 증가할 때는 10도 아니고 뭐 5도 아니고 우리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냐면 이 역수가 비례하는 이런 역수들이 로그 형태를 갖기 때문에 얘 밑이 익스포넨셜 2잖아요. 예, 구해집니다. 물론 2를 뭐 10으로 바꿔도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수함수들이 10의 몇 승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연상수 2의 몇 승으로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되고 소수점 아래까지 이건 계산할 건데죠. 계산이기로 아니면 울프라 말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히르호프의 전압 법칙인데요. 전류가 흘러갈 때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오긴 하는데 전압 법칙은 이미 폐회로해서 닫힌 폐곡선이요. 닫힌 회로해서 내부에 걸린 전압은 이 합과 외부에 걸린 전압 같은 여기서는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예요. 플러스랑 다시 이게요.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은 이쪽이 더 전압이 높다는 얘기죠. 여기에 비해서. 그렇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다른 것들은 시계 방향으로 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죠. 방향이 반대. 그래서 전압은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V라고 하는데 이게 막 V 제로는 여기에 걸린 전압은 L에 걸린 전압 더하기 R에 걸린 전압. 또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V 제로 마이너스 VL VR은 0. 그렇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하는 방향이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에서 이게 만약에 거꾸로 돌린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 증가하는 방향, 증가하는 방향은 감소하는 방향. 어쨌든 간에 전압이 인가되는 회로 내부에 걸린 전압의 합과 외부에 걸린 전압, 요 내부에 요거라는 거죠. 인가된 전압, 그다음에 각 부품에 걸린 전압과 각 전압의 차, 그것들의 합은 0이라는 거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과 장막을 포함한 그때 요 인덕터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VL은 요 흐르는 전류의 미분과 같습니다. 만약에 직류다. 일정하게 좀 0이 돼요. 이 코일은 아무 직류에서는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즉, 여기하고 1번과 2번의 차이, V1번과 V2번의 차이가 VL인 거예요. 여기 3번과 4번의 차이, 그걸 VR이라고 그러면 전류는 전압은 요때 걸린 전압은 R 곱하기 I. V는 IR. 그렇죠? 그래서 다 합치면 얘 전압, 여기서는 V라고 썼는데 2라고 썼는데 전체 전압은 V0라고 쓴 거죠. 이게 2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 L T분의 EIT 플러스 R의 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입니다. RL 회로에서 원래는 C 캐파시터가 하나 더 있으면은 여기다가 여기 있어야죠. C분의 인테그랄 IT의 DT 저항으로 전하 I라는 거는 사실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거든요. 그거 쓰면 t 제곱에 d 제곱 이렇게도 씁니다. R에 dt분의 dq c분의 q 시간당 변하는 전하량 됐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과 저항만을 포함한 코일이 인덕터 저항 직렬의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을 적용하면 코일과 저항에 걸린 전압의 합 VL을 하고 VR의 합은 ET와 같은 거죠. 코일과 전압의 합 이는 다음과 같이 미분방정식으로 쓸 수 있고 L을 인덕턴스, R을 저항, 시간 T에서의 전류, 교류일 수도 있고 직류일 수도 있고 시간 T일 때 왜 걸린 전압을 의미합니다. 인덕턴스 2헨리 코일은 25 그러면은 2 곱하기 dt분의 di 플러스 r은 20 i는 전압이 8V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변수 분리를 하면 2에서 10i-4 즉 요게 너무 죄송합니다. 8 마이너스 요게 넘어가면 8-20i인데 앞에 2를 뺀 건 위에 거랑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4-10i가 되겠죠. EN, 이쪽은 양별 약분을 했으니까 1만 남았으니까 DT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로 하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이 i를 그냥 양수로 두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dt. 그렇죠? 이거는 ln에 10
I 마이너스 4의 10분의 1. 마이너스 t 플러스 c1. 그러면 10 by t는 마이너스 10t죠. c1은 그냥 상수에다가 임의의 상수에다가 한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치면 10c1을 c2로 쓰면 그렇죠. 마이너스 10t 플러스 c2. it는 10분의 2의 c2의 2의 마이너스 10t인데 이거를 통째로 다 c라고 써도 되죠. c의 2의 마이너스 10t 되겠네요. 초기 전류가 0A일 때 타임이 0일 때 i가 0이면 어머나? 뭐가 잘못됐네요. 응? 그렇죠. 초기 0이면 0인데 로고가 아닌가 봐요. 잠시만요. 2 곱하기 2t분의 dr 플러스 20i는 8. 응? 초기 전류가 0A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루프랑 알파를 써봅시다. 뭐 실수가 있었나 봐요. 뭐 보죠. 이 헨리니까 솔브에 2 곱하기 i를 y로 고치고요. x를 t를 x로 고치겠습니다. 플러스 20 y는 8. 5분의 1이에요. 플러스 5분의 1가 뭐 빼먹었네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5분의 2가. 그러면은 이 0이면은 이 0이 되려면 C1이 마이너스 5분의 1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5분의 1. 뭐가 빠졌지? yx는 4, 10. 여기 4가 어디 갔죠? 10i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내가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4를 잃어버렸네요, 여기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4. 양변에 10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0분의 4. 네. 그렇죠? 얘를 넘어가니까 it는 4를 중간에 흘렸어요. 5분의 2 플러스 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10t. t가 0일 때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0t.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렇죠. 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는 10분의 4. 양변을 10으로 나눠서 10 마이너스 10분의 4니까 5분의 2.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려보면 되죠. 전류가 어떻게 바뀔 거냐? lot. 전압이 8V가 걸리면 i를 y라고 써줄게요. y는 2 나누기 5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10 곱하기 t. 에서 플라팅 펑션 맞겠죠? 잘못했나? 어이?
그렇네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0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아무리 지각해봐야 8V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x는 0부터 해봅시다. x는 from 0 to 10분, y는 from 0 to 8, 5분의 1, 0. 왜 8 너무 크다. 여기는 0.5에요. 0.5. 8 대신에 0.5로 가시고요. 그러니까 x는 0부터 10까지. 그래서 처음에 8V를 딱 켜면 여기 돌아가는 전류는 처음에는 0이었다가 점점 들어가서 0.4, 5분의 2, 그렇죠? 이게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5분의 2, 0.4로 이렇게 점점 근접해지는 전류를 갖게 됩니다. 전류의 모양이 그런 거죠. 만약에 전압이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8이 그러면은 바뀌겠죠. 그렇죠? 그런 걸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자꾸 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알려진 돼지열병 감염된 돼지와의 접촉으로 인해 전파된대요. 그래서 XT는 T시간으로 감염된 돼지수고 XT는 이제 감염된 돼지수네요. Y는 감염되지 않은 돼지수일 때 돼지열병이 전염되는 비율을 DT분의 DX,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감염되는 마리수가 증가하는 거죠. 감염되지 않은 돼지 접촉 횟수. 접촉 횟수는 XT, 즉 돼지 감염된 거랑 감염되지 않은 거의 곱수로 표시가 되나 봐요. 그렇겠죠. 이런 거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늘위에다 가둬 놓고 있으니까 이런 미분방들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K 값은 뭐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바뀌겠죠. DT분의 DXT는 50분의 1 XT, YT인데 T시간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된 XT와 감염되지 않은 돼지수는 전체 돼지수에서 감염된 돼지수를 빼면 되잖아요. 우리는 감염된 돼지수로 볼 거니까. 100마리 돼지가 있는 농장이라고 하면 Y는 100-X 하면 되죠. 감염되네 아니면은 지금 뭘 테니까 감염 안 되네. 그렇죠? 그러면 DT분의 DX는 50분의 1에 X 곱하기 100-X. 현수 분리하려면 X 곱하기 100-X분의 1에 DX는 50분의 1 DT. 이걸 해보면 X분의 1 X분의 A 플러스 100-X 부분으로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냥 올프람 알파로 푸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통분하면 X에 100-X니까 얘는 100A 마이너스 100X 100X AX 플러스 BX 아니다 죄송합니다 100A 마이너스 AX죠 100A가 1이니까 A는 100분의 1 X는 분자에 없잖아요 B하고 A하고 같은 거죠 A하고 B는 다 100분의 1 그러면 이건 다시 쓰면 X분의 100분의 1 아이고 100분의 1 더하기 이거는 X-100으로 쓸게요 아니 100-X 100-X의 100분의 1 dx 50분의 1 양변을 100으로 곱해줍시다 2
이거는 미분하면 lnx. 이건 미분하면 마이너스 ln 100 마이너스 x입니다. 따져보세요. 2였으니까 t고 t c. 로그는 빼기는 나누기니까 100 마이너스 x분의 x의 로그인데 양변을 익스포넨셜 취해주면 c의 2의 2t. x가 0일 때 시간이 0일 때 그렇죠. 1이다. 그러면 이게 1이면 99. c는 99분의 xt. 이걸 구하는 방식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차피 감염은 최대 100마리까지밖에 안 될 테니까. 그렇죠? X에 보면 아니 전체 마리수가 100마리니까. 그리고 X에 보면 0부터 100이라고 치고 여기서 X를 Y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T를 X로 놓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익숙한 그래프가 XY 그래프라고 그렇죠. X 분의 100-X분의 X는 99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나누기 99 곱하기 익스포넨셜 2t. 그렇죠? 아유, 2t. 아유, 이거 y라고 이게 x라고 썼어야 되는데. 다시 그릴게요. y x. 그래서 여기서 y는 감염된 대지수예요, x. 그렇죠? 감염된 대지수 x. 그다음에 t는 시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y 값이 너무 x가 0부터 100까지가 아니라 시간으로 바뀌었으니까 0부터 5까지만 해도 10까지만 해도 금방 늘어났네요. 안 되겠다. 4까지. 금방 늘어났네. 뭐 잘못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노?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이게 틀렸나? 아, 라인 xx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까처럼. 안 그려지면 돼요. 솔브에 요거 집어넣을 건데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1 나누기 x는 변수가 t거든요. t를 쓰고 100 마이너스 x의 t 양변을 dt로 나눠주면은 곱하기 dx t 나누기 dt 분정 있고 나누기 50 그리고 x의 0이 얼마? 1. x의 초기 조건을 저렇게 넣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넣고 일단 안 되네요. 이거를 빼고 일단 using close open interpretation A txt로 아하 여기서 뭘 잘못 입력이 됐네.
한번 봅시다. 뭐가 잘못집니다. 50 됐고, DT분의 TXT 됐고, 됐는데, 그러면 Y 대신에, XT 대신에 Y로 넣고, 또 Y로 넣고, 대신에 Y로 넣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전염된 대지가 Y고, 시간이 X입니다. dx분의 dy도 바꾸면 되죠. 됐네요. 이제. C1 플러스 이건데 1이었죠. 언제 x가 0일 때. 0일 때. 그러니까 이게 1, 100, C1 플러스 1. C1은 99예요. 그렇죠? 그럼 뭐에서 잘못됐지? 똑같은데. 그렇죠? 이걸 x에 대해서 정리하면 100의 2의 t, 2t승 빼기 2의 마이너스 2t x니까 x 더 1로 가면 x의 1 플러스 2의 2t 승분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19분에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근데 왜 아까 그림이 예쁘게 안 나와서 다시 그려봤는데 맞습니다. 요거나 이거 똑같아요. C1은 99예요. 그래서 y 나누기 100 마이너스 y는 1 나누기 99 곱하기 익스포넨셜 EX 이건 이렇게 되네요. 처음엔 한 마리부터 출발했는데 금방 늘어나네. y를 x from 0 to 4 y from 0 to 100 100까지 얼마 만에 늘어나 봅시다. 늘어나다가 100까지는 다 나오기 또 구부러지네요. 그렇죠? 끝에가 10.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구부러지네. S자 곡선이네, S자. 네, 처음에는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거의 80, 여가 90이네요. 글다수만 나오면 좀 줄어드는. 늘어난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이건 재밌네요. 그렇죠? 그래프 모양이. 그래서 미분방정식을 여기까지 하는데요. 미분방정식의 대부분은 물려서 많이 씁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고요. 미분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라플라스 변환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t라는 함수죠. 0부터 무한대에서 정의된 함수, 뭐 중간에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ft에 대해서 인테그랄 이 함수에 대해서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ft, dt 요걸 이렇게 요 안에다가 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fs라고 표시를 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미분방정식이 풀기가 좋습니다. 잘 모르겠죠? 근데 t를 원래는 변수 t 타임 존에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frequency나 이런 도메인을 바꾸는 거예요. 축을 바꾸는 건데 울프람 알파에서는 명령어가 라플라스가 어디 있느냐 일단 라플라스 있는 위치부터 이렇게 볼게요. 딱 하고 이그젬플로 가보시면 이게 어디 있냐면 calculus differential equation calculus and analysis
location, domain range. 아닌데? 어디 있더라? 좀 전에 아까 확인했었는데. differential. 아닌데? 라플라스. 아, 한참 잘했어요. 울프람 알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음, 라플라스 변환이 어디 있느냐? example에 calculus analysis. 그렇죠? 그다음에 적분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보니까 인테그랄 0부터 먼저 적분이었잖아요. 쭉 내려오면 어디 갔노? 인테그랄 트랜스포메이션. 아, 모 example에 가서 찾겠어. 아닌데? calculus analysis의 인테그랄. 아, 있네. 인테그랄. 적분의 모 example로 가면 찾기도 어렵네. 그죠? 그리고 인테그랄 리프레젠테이션, 멀티플 인테그랄, F는 인테그랄이고 어디 갔어? 잠시만요. 울프람 알파의 인테그랄 트랜스포메이션의 매스매틱스 캘큘러스의 프레 트랜스폼 있잖아요. 인테그랄 캘큘러스의 인테그랄 트랜스포메이션. 아, 여기네. 인테그랄. 다시 한번 볼게요. 있는 위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플라스 변화는 미분 방정식 풀 때 이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example에 그렇죠. calculus analysis의 인테그랄의 모 example에 이렇게 내려오면 아니? related integral transformation integral transformation에 찾았었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LT 이게 다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컴퓨터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거기서 미분방정 다 풀고 다시 와가지고 거꾸로 놓게 됩니다. 인테그랄 트랜스포메이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프리어 트랜스폼은 할 거예요. 네. 트랜스폼은 라플라스 차이가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하고요. 거꾸로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게 tn승이고 미분방정식으로 아 있네요. 도와 n개 도함수 n번 미분한 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SN의 라플라스 FT 원래 원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고 나머지는 다 숫자잖아요. 그렇죠? 이걸 미분한 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LT 쓰시면 돼요. LT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LT 그렇죠? LT 이거는 t의 3승에 2의 t의 제곱은 t의 3승 미분하면 3t의 제곱 익스포넨셜은 그냥 앞에 거 저기 뭐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다시 미분하면 되죠. t의 3승 익스포넨셜 t 이렇게 하면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하는데 뭐 트랜스포메이션 이거 구하면 되는데 시간이 닿으면 했으면 좋겠으나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를 역변하는 거예요. 역변화.
inverse LT. 거기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S 4승분의 아까 원래 함수는 T에 있었는데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 함수로 가니까 S로 간 거를 다시 거꾸로 오면 되죠. inverse LT 1 나누기 S의 4승 그렇죠? inverse LT inverse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그렇죠? inverse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여기 아닌가 보네요. 잠시만요. 가 example에 calculus analysis에 여기 인티그레이트 여기 인테그랄이거든요. 이걸로 가서 인테그랄 예제 중에 인테그랄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 L이 있는데 인버스 라플라스 인버스 LT는 안 쓰네요. 그렇죠? 인버스 LT를 안 써. 이것도 인버스 LT라고 써놓지. 인버스 LT is a function use a unit instead 대신에 쓰라고 그러고 인버스 LT로 써도 되긴 하네요. S제곱 플러스 1분의 1은 T 함수로 바꾸면 sin T가 됩니다. 이걸 사용하는 법은 뭐 다음은 하겠는데 오늘은 그냥 요 정도 선만 즉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라플라스 변환이 있고 이 라플라스 변환은 미분 방정식 푸는데 쓴다. 뭐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겠죠. 그렇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있는데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프리의 급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의 급수와 프리의 변화 어디에 쓰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